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고 해상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가 마련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밤사이 수색의 성과가 있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실종 선원들의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밤사이 수색 작업에 경비함정과 민간어선 등 18척과 항공기 8대가 투입됐는데요. 조명탄 180여 발을 쏘아 올리며 해상 수색을 이어갔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3m에 가까운 높은 파도가 있는 데다 수심이 82m로 깊어 수색의 난항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전 6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오후부터는 바다의 물결이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어선에는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6명 등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사고 지점에서 7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60살 한국인 선원 김모 씨가 발견됐지만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구명조끼 없이 속옷 차림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선원들이 모두 잠든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유족과 실종자 가족 등 9명은 어제 오후 제주를 찾아 수색 상황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오전 해수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색과 관련해 요청 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조금 전 6시부터 이틀차 활동 계획을 수립해 선박 27척과 항공기 9대를 투입했고 해상 날씨가 좋아지면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수중 수색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이틀째 도정 질문에서도 최대 이슈는 역시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를 원하면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면서 도의회 공론화에는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도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희룡 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면서 맞받아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가장 그나마 수용성이 높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토부가 주민투표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있죠.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지사한테 얘기하는 주민투표하라고 그럽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지사님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고.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정말로 주민투표를 할 거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 지사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관철시키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인지 아니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법적인 절차 또는 월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민의 수건 사업으로서 유치를 요구해왔고 제가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도 저에게 제2공항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만 들어준다면 무엇을 말하겠냐는 돌발 질문에 제2공항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지방 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인데 원 지사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독재 정치와 다름없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영 교육의원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건데 김태석 의장은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던
박원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에 교육위원 1명, 교육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특위위원에 선임됐던 김장영 교육의원은 나흘 만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중립성에 의구심이 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위원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우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경영 의원과 안창남 의원이 공개적으로 투기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김장영 의원까지 사퇴하자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특위위원장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장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의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항건설 반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의원의 빈자리에는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사퇴했지만 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6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환경자원 총량제 시행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행정시 자치기능 강화 등 35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가 쉬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혼자 남은 아이들은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결식 아동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춘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퇴계동에 위치한 한 일본식 라면 전문점. 그릇 위에 정성스레 면을 담아내고 능숙하게 고명을 얹어 맛스러운 라면을 완성합니다. 이곳에서 10달 넘게 장사를 내온 서재남 씨는 최근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들이 결식 아동 카드를 보여주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 캠페인은 서울의 한 파스타 전문점에서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전국에서 300여 개가 넘는 가게가 동참했는데 도내에서도 14곳이 생겨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 가게들을 일부러 찾아올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평소에 여기 점심시간에 몇 번 왔었는데 저 문구를 보고 되게 사장님 멋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혼내드리겠습니다. 춘천 석사동의 한 카페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결식 아동에게 음료와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홍보가 안 돼 고민이 깊습니다. 선한 영향력 스티커를 바깥에 붙여놨지만 저거를 붙어 있으면 자기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도내 결식 아동은 4,700여 명. 한 끼당 지원 금액은 5,000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식사를 먹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장님들은 언제든 결식 아동들이 주저없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와서 제시하고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겉옷을 입으셔야겠습니다.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지만 최저 기온이 8도에 머무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일부 산간도로에는 결빙된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파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0도, 북부가 9도, 남부가 8도,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5도, 북부와 동부가 12도, 서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어제 열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 1월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의붓아들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을 결합한 8차 공판은 오는 12월 2일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공석 중인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한철용 예비역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한철용 제주도당 위원장은 올해 74살로 오현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대부 감청부대장이었던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무시했다고 폭로했다가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50인에서 299인 미만 기업에 충분히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경영상 업무량이 급증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 52시간제 관련 보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감귤 산지유통센터는 겨울철 출하 기간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데다 인력이 150인 미만이어서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협과 감협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건축물 규모는 도로 폭과 경관을 고려해 결정하고 용적률 등을 감안해 기존 4층 이하의 건물은 5층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관광단지지구 등은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지구 단위 계획 지역에서 제외시켜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말 방목과 조리대 벌채로 한라산 식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조리대가 많은 한라산 만세동산 일대에 말을 방목한 결과 식물은 올해 52종으로 증가했습니다. 벌채지에서는 37종에서 65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조리대에 가려있던 식물의 생육 환경이 개선되면서 종이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제주시 조천읍에 들어섭니다. 환경부는 어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연구훈련센터 건립지로 조천읍을 승인했습니다.
연구훈련센터는 조천읍 돌문화공원에 내년 하반기에 사무실을 마련해 세계 자연유산을 비롯한 국제보호지역의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올 들어 부진했던 어획 실적이 지난달 반짝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6개 수협의 위판량은 6,6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고 위판 금액은 505억 원으로 5% 늘었습니다. 특히 갈치 위판량은 2,400톤으로 11% 증가했고 참조기는 3,500톤으로 46% 급증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6개 수협의 누적 위판량은 3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고 위판 금액은 2,700억 원으로 21%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